그래서 사실 자유한국당이 뭐 미래가 있습니까? 미래가 네. 없죠. 그래서 잘 봐야죠. 보수 정치의 전체 향배를 놓고 잘 봐야 되고 바로 이 점을 노리고 있는 게 또 우리 안 대표 아니겠습니까? 네네. 안결의 안 대표. 네. 안결의 안 대표님이 하시니까 그거 지켜봐야죠. 끝장 토론도 했는데 다 좋다 이거예요. 근데 상황을 잘 봐야죠. 국민의당은 어쨌든 뭐 그 양대 노선의 충돌이 있다는 거는 계속 말씀을 드렸죠. 네. 근데 안철수 대표가 되는 과정부터가 사실 그 얘기였습니다. 안철수 대표는 가만히 집에서 있다가 2020년 총선에 얼굴마담으로 등장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대선 나가면 되는데 왜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대표를 하려고 그러느냐. 네. 수많은 사람들이 물어보고 궁금해했죠. 그렇죠. 거기에 대한 안철수 대표의 답은 이대로 가면은 양당제가 부활하고 제3당이라는 민의를 수행할 수 없는 조건이 된다. 국민의당은 망한다 그래서 내가 이 제3당 노선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나온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에게 반대로 얘기하면 뭐예요? 내가 없으면은 우린 다 여기 국민의당에 있는 분들은 다 민주당에 가버릴 것이다. 그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네네. 다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예? 박지원이든 천정배든 정동영이든 다 민주당에 갈 것이다.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내가 나왔습니다. 그 얘기 아니에요? 네. 예? 그 얘기를 아직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그 호남을 중심으로 한 지역구 의원들 이른바 호남 중진들을 겨냥해서 안철수계가 지금도 이제 하고 있는 얘기죠. 예를 들면 이제 지방선거가 있는데 지방선거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내 그런 호남 출신의 이제 의원들의 이런저런 뭐라고 할까요? 이심전심 뭐 네. 이런 공감대를 형성해서 뭐 협치 또 뭐 내지는 뭐 연정 뭐 이런 얘기로 가서 장관을 뭘 주세요라든지 아니면 특정 지역의 어떤 그 광역지자체장 선거를 놓고 선거연대를 한다든지 네. 전남지사를 한다든지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네. 예. 전남지사는 사실상 박지원 그 의원이 출마 선언을 사실상 한 거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거기 전임이 이낙연 총리인 거 아니에요? 네네. 그래서 그런 걸 잘 해서 얘기를 잘 만들어서 뭐 잘 하면 그러면은 뭐 호남에서 국민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이 붙으면은 지금 국민의당이 무조건 져요. 지금 네, 구도가. 그렇죠. 네. 여론조사를 아무리 뜯어봐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양당의 어떤 이런 분위기를 잘 만들어서 그것이 뭐 개혁연대든지 뭐든지 간에 뭐 적폐청산연대든지 뭐 해가지고 잘 막 그림을 만들면은 광역지자체장을 하나 두 개는 건진단 말이에요. 네. 그렇게 할 수 있으면. 그러면 그걸 위해서 하는 거 아니냐. 안철수 측의 주장은 그거죠. 즉 박지원 살려고 하는 얘기 아니냐 이게. 네. 그런 얘기를 막 떠드는 것이고 그런데 이제 이 호남 측의 호남 중진 내지는 뭐 박지원 의원, 정동영 의원, 천정배 의원 측의 주장은 안철수가 우리 과거에 유구한 역사를 갖고 있는 민주정부의 후신들을 배신을 하고 네. 보수 정치로 가서 보수 정치 대통령 해먹으려는 거 아니냐 2022년에. 네. 네. 예를 들면 지난 대선에서 안철수 대표의 그 여론조사 안철수 대표가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여론조사가 일순간 치솟아 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겼잖아요. 네. 그때 그걸 가지고 엄청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여론조사가 사기다부터 시작해갖고 뭐 그게 뭐 RDD 방식이 몇 %, 여러 얘기를 했지만 디스펙트에서 다뤘었죠. 네, 네. 그걸 통해서 안철수 대표가 본 건 뭐냐면 내가 가능성이 있다. 보수 후보로 했어야 되는 거구나. 네, 이게 네. 무슨 뭐 경제는 진보 뭐 안 보는 보수 뭐 이런 거 뭐 호남 뭐 김대중 정신 이런 게 아니구나. 네, 보수 네. 후보로 했어야 되는 거구나. 햇볕 정책 뭐 이런 거 계승합니다. 이런 얘기 갖고 다 박살나고 이게 그래서 대통령이 안 된 것이다. 박지원 평양 대사설 뭐 이런 거 가지고 떠들고 다녀갖고 내가 안 된 것이다. 2020년에 다시 재도전하려면 무조건 뭐냐? 보수를 잡아야 된다. 네, 그렇지 않아도 문재인 정권인데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 민주정부의 후신들을 배신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걸 가지고 또 안철수의 음모다라고 주장하는 양측이 부딪히고 있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만든 게 호남 출신 의원들이 만든 그 당내 모임에 뭐 아직 만들지는 않았다고 하는데 가칭 평화개혁연대 아닙니까? 네, 네. 이 이름을 보면 뭐 의미심장하잖아요. 평화개혁연대. 원래는 뭐라고 해야 맞는 거예요? 민주평화개혁세력이라고 해야 맞는 거예요. 원래 네. 열린우리당 시절에 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민주평화개혁세력이 크게 뭉쳐야 됩니다라고 하면서 열린우리당을 없애버렸죠. 민주평화개혁세력이에요. 원래 그 용어가. 네. 근데 민주는 빼고 평화개혁연대잖아요. 민주는 왜 더불어민주당이 있으니까. 그러면 그 단어를 보면은 저 같은 사람은 무슨 느낌을 받냐면 이게 앞에 민주가 붙어야 완성이 될 것 같은데 그런 단어 구성인데 네. 민주를 붙여야겠구만 그런 느낌이 드는데 하여튼 간에 그런 얘기를 통해서 하고 싶은 것은 그런 모임의 이름을 놓고 하고 싶은 것은 안철수는
평화 개혁이 아니지 않느냐. 우리 민주정부의 후신 아니지 않느냐 지금 그 길로 가겠다는 거 아니냐 이 얘기인 거죠. 네. 그래서 근데 그 얘기가 양측의 주장이 다 뭐 근거 없는 얘기 아니라고요. 양측 중에 한쪽만 옳은 얘기가 아니라고요. 그렇죠. 다 그 생각이죠, 뭐 둘 다.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대표로서는 양보할 수 없는 겁니다. 네. 대통령 돼야 되니까. 그리고 호남들도 이대로 지방선거 그 안철수의 바른정당과의 연대연합으로 가가지고 그러면 뭘 해야 되느냐. 그날 비공개 의원총회에서도 나왔어요. 수도권에서 선거연대해야 돼요. 네. 왜냐하면 이 얘기는 결국 바른정당하고 국민의당하고 어떤 통합을 하든지 선거연대를 해갖고 먹히는 지역은 수도권일 것이기 때문에. 네네. 호남에서 뽑아주겠습니까? 영남에서 뽑아주겠습니까? 수도권이에요, 무조건. 수도권에서 선거연대를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해야 돼요. 서울시장 안철수 나가고. 네. 경기도지사는 남경필로 하시고. 네. 그럼 인천시장은 어떻게 합니까? 인천시장은 뭐, 국민의당에 나갈 수도 있고. 또는 바른정당에 누가 나올 수도 있고. 나갈 사람이 별로 안 보이긴 하네요. 네. 아니면 더 크게 해서 자유한국당에 누가 나오는 거를 수수방관하는 길로 갈 수도 있고. 네. 자유한국당은 누가 나옵니까? 유정복 시장이 또 나옵니다. 그렇겠죠. 친박 유정복 시장이지만 홍준표 대표가 유정복은 나가도 된다고 했습니다. 네. 부산시장 서병수는 나오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이게 그런 지금 뭐 일종의 플랜 B나 플랜 C 정도로는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라는 생각을 가지고 다들 하는 얘기예요, 이게 다. 네네. 그럼 어쨌든 수도권에서 선거연대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당은 뭐예요? 국민의당하고 바른정당이 연합한 그 당은 뭐예요? 그럼 지방선거 지나면 그 당은 보수당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보수 얘기로 간단 말이죠. 그런 얘기가 이제 꿈틀꿈틀 국민의당에 있는 거고 어쨌든 선거연대 정도는 모색해 본다라는 절충점을 찾아서 이제 결론이 난 것인데 그러면 박수라는 것은 선거연대까지도 아니고 정책연대로 그냥 멈췄더라고요. 정책연대를 하고 네. 그 정책연대가 선거연대가 될지 안 될지는 그런 건 모르겠고 그렇죠. 네. 통합은 뭐 지금은 얘기하지 말고 네. 이런 얘기인데 네. 어쨌든 안철수 대표는 추진할 거라는 거죠. 근데 손뼉이라는 게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거 아니에요. 네. 뭐 국민의당 혼자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바른정당이 또 호응이 있어야죠. 그래서 유승민 대표가 그렇지 않아도 얘기한 게 중도 보수 통합이잖아요. 네. 대표가 되면서 취임 일성이 중도 보수 통합이었습니다. 유승민 대표는 국민의당하고 통합을 하고 싶을까요? 별로 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까지. 네. 근데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은 나간다고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죠. 남경필 그렇죠. 부지사 같은 네. 사람은 나가고 싶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바른정당 간판 달고 그런 선거연대 이런 것도 없이 경기도지사 또 못합니다. 네. 여론조사 그렇게 안 나와요. 차라리 무소속으로 나가라잖아요. 무소속으로 나가야 차라리 된다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뭐 새로운 보수 정당 이런 걸 하든지. 근데 이제 남경필 도지사 같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뭐 국민의당하고 통합이라는 거 안 될 것 같으니 네. 자유한국당하고 잘 해봐갖고 그렇죠. 네. 해피한 분위기 만들어서 범보수의 어떤 보수 정당을 만드는 게 좋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자유한국당 통합까지는 안 되더라도 선거연대라도 하자라고 네. 하는 게 지금 네. 그쪽 입장인 것 같고요. 그 유승민 대표는 그거 싫다는 거고 그게 네. 싫다고 하면은 그러면 바른정당 유승민 체제로 독자적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거는 남경필이 못 받겠습니다. 네. 라고 하면 무슨 합의점이 그렇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합의점은 유승민 대표도 그러면은 중도 보수 통합으로 국민의당까지 포함해서 큰 이제 합리적 보수 정당 만들고 자유한국당도 쪼개갖고 자유한국당에서도 뭘 데려오는 이런 네, 그림을 한번 네. 가보자라고 한 것이죠. 네. 근데 국민의당에서 이렇게 뭐가 잘 안 되고 이렇게 흐지부지 하면은 뭐 바른정당의 유승민도 그러면은 이게 참 자유한국당하고도 통합 논의가 안 되고 국민의당하고도 통합 논의가 안 되네요. 그렇게 얘기하겠죠. 네. 그러면 듣고 있던 남경필이 그러시군요. 그럼 저는 나가야겠네요. 뭐 이렇게 무소속으로 나가야 되겠네요. 네, 라고 이렇게 하겠죠. 얘기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이게 또 유승민도 그렇게 뭐 잘 기분이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국민의당이 뭐 통합 논의가 잘 됐으면 좋겠네요. 이 얘기하는 것이고. 그러면 자유한국당에 있는 김무성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럼 그러고 있는데 바른정당에서 빨리 꺼내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남경필이든 정병국이든 네. 김세현이든 뭐든 간에. 그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데려올 사람은 빨리 데려왔으면 좋겠네요. 그게 무슨 모임이 있어요. 정우택하고 만든. 그렇죠. 예. 바른정당에서 빨리 데려옵시다라는 모임이 있단 말이에요. 바른정당에서 데려오기 위해서 자유한국당과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서 만든 무슨 이상한 이름의 토론 모임이 있는데 그 자리에서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바른정당에서 더 데려오나요? 물어보니까 데려올 사람은 데려와야죠. 이랬습니다. 근데 홍준표가 바로 비토를 놨죠. 그렇죠. 홍준표가 무슨 소리냐. 나는 문을 닫았다고 했는데. 네, 네. 그래서 김무성이 나는 뭐 홍준표랑 입장을 같이 합니다라고 48시간이 되기 전에. 야. 김무성의 또 30시간의 네. 법칙인가요? 30시간의 법칙이 또 네. 이렇게 증명이 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아무튼 근데 홍준표 쪽에서도 뒤에서는 뭐 그런 얘기 나온다는 거예요. 네. 이게 뭐
결국 그렇게 돼서 조건 없이 복당시켜달라고 하면 마지막에는 받아줄 수도 있다 이런 얘기 나온다고 하고 그러니까는 서로 지금 흔들고 서로 무슨 뭐 아주 머리가 팽팽 돌아가는 이런 국면인데 네. 중요한 건 이 얘기의 다 무슨 최종적인 결착점은 결국은 보수 정치의 재구성이 될 거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는 국민의당이 이렇게 막 봉합이 되고 하고 뭐 특활비 얘기가 나오고 어쩌고 어절시고 뭐 이게 됐지만 중요한 건 보수 정치가 어떻게 정상화되며 그 정상화된 보수 정치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을 대상으로 한 어떤 정계 개편으로 이어질 것이고 그게 2022년에 가면은 무슨 대선 구도가 되느냐 그거를 이제 같이 보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김민하 함량 미달이다라는 거죠. 네, 뭐 이렇게 쭉 김민하 씨가 정리를 해주셨는데 살펴봐야 될 건 결국은 무슨 정리를 합니까? 망상을 떠든 것이죠. 네. 그래서 집에서 예, 유승민과 그 안철수라고 하는 정치인이 과연 그런 어떤 그 지금 자유한국당이 추구하고 있는 상당히 오른쪽으로 가 있고 그리고 심지어 이제 그 국가주의처럼까지 보이는 그런 형태의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어떤 새로운 가치 지향을 꺼내서 보수 정치를 재구성할 것이냐. 그리고 그것은 그냥 가치가 아니라 실질적인 선거에서 어떤 위력을 발휘해서 어느 정도까지 이 시민들 주권을 가진 시민들의 어떤 그런 그 지지를 받을 것이냐 이게 결국 핵심이 될 텐데 현재까지만 봐서는 유승민 대표는 본인의 지향점보다는 상당히 지금 내부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빠져 있는 것 같고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는 계속 지금 정치에 입문한 2011년 이후에 정치적 입장이 계속 바뀌어 왔습니다. 심지어 처음에 정치를 입문할 때 본인의 스탠스를 어떻게 잡았냐면 그 민주당과 진보정당 사이로 잡았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 안철수 그의 생각이라는 책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 본인은 뭐 그쪽 더불어민주당과 그 진보정당 사이에 있는 정책들을 추진하면서 그 당시의 새누리당, 당시의 한나라당이죠. 한나라당 세력을 배격하는 방향으로 정치적 스탠스를 잡겠다라고 했다가 그 이후에는 또 안 보는 보수, 경제는 진보 이렇게 또 바뀌었다가 또 이제 와서는 사실상 급증주의를 내세우고 또 그러면서 또 무슨 새로운 보수의 가치를 또 이렇게 얘기할 것처럼 보이고 이런 식으로 거의 정치적 가치나 지향성을 어떤 일관되게 추진하는 방향이 아니라 거기에 시위에 맞게 본인의 유리한 어떤 그런 판단만을 계속 가지고 와서 가치를 거기에 맞게 활용하는 그런 방식의 정치 행태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새로운 보수로서의 어떤 지향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겠느냐라고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고 또 심지어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이 잘해야 된다 이겁니다. 네. 보십시오. 이게 홍종학 장관을 임명을 했잖아요. 네. 임명 강행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세상 사라는 게 그래요. 홍종학이 문제가 있든 없든 임명 강행을 했으니까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가만히 안 있죠. 뭐라고 떠들잖아요. 네. 뭐라고 떠드는데 이제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원래 홍종학 장관 임명을 하면은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임명 동의 안 하고 연계를 할 것처럼 자유한국당이 막 얘기를 했는데 네. 지금도 불분명한 태도긴 하지만 이진성 헌법재판소장은 그냥 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회가 어떻게 한 번 더 뒤집습니까? 그걸. 네, 별로 논란이 될 만한 사안도 지금 못 찾아낸 것 같고. 청문회 하는데 시의 낭독하잖아요. 네. 얼마나 평화로운 분위기예요. 내가 모두 인사말을 하지만 내가 시를 한번 낭독해 보겠습니다. 얼마나 쟁점이 없으면 시를 읽고 있냐고 거기서. 네. 실제로 쟁점이 없었고. 여러 가지 민감한 질문을 했지만 다 상식적으로 대답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모두를 만족시키는 대답, 북한은 주적이고요. 국가보안법은 폐지는 아니고 하여튼 개정을 하든지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되고요. 양심적 병역 거부 이런 하여튼 그건 모르겠으나 대체복무제는 허용을 생각해 볼 수도 있고요. 낙태는 미국처럼 일정 정도의 시간까지는 허용할 수 줄 수도 있고요. 하여튼 상식적인 대답을 했어요. 네. 그거 좋단 말이에요. 그리고 안철수 대표도 지금 사실 안철수 대표 스탠스대로 하면은 무조건 이제 들이받아야 되는 스탠스인데 네. 부담스러우니까 이거 얘기 안 했단 말이에요. 연계를 안 시킨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네네. 그리고 그래 임명 동의안 그냥 갑니다. 그리고 어차피 캐스팅 보트는 자유한국당이 다 반대를 해도 국민의당이 할 건데 국민의당 찬성하겠죠. 이런 분위기면 임명 동의안 찬성하겠죠. 또 부결시킬 그렇죠. 수 없으니까. 네. 그래서 안철수는 들이받고 싶지만 그러지 못한 상황이 조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산안, 그 다음에 예산안 처리를 해야 되는데 예산안은 고맙게도 국회 선진화법이 있어가지고 2일날 어쨌든 자동 부의됩니다. 네. 국회 예결산 특위에서 이 딜이 안 나도. 근데 자동 부의된다고 해서 그게 무조건 통과되진 않아요. 본회의에서 또 이걸 망치를 두드려야지 통과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요. 네. 그러려면 또 누가 캐스팅 보트를 행사하냐? 국민의당이 행사합니다. 그렇죠. 네. 국민의당이 그런데 예산안을 가지고 뒷다리를 잡아가지고 정부를 어렵게 하고 준 예산을 편성하고 이렇게 갈 것이냐.
안 갈 것이냐. 그건 뭐에 달렸느냐. 예산을 그들의 구미에 맞게 편성해 주느냐에 달렸죠. 네. 그것은 결국 지역구 예산이 뭐가 되는 거냐. 그리고 국회의장이 예산안을 통과시킨다는 핑계로 그들의 요구안을 받아들인 어떤 법안들을 예산 부수법안을 지정을 해서 같이 처리를 해주느냐. 뭐 이런 것들 갖고 딜을 또 하면 돼요. 테이블에 네. 이걸 막 올려놔갖고 호남 지역 예산을 증액해주고 이런 걸 막 하면 돼요. 그걸 또. 네, 그러면 네. 국민의당이 이제 못 이기는 척 그러시네요. 이러고 예산안을 처리하고 자유한국당은 끝까지 아니라고 하겠죠. 예산안 그런 거 우리는 이런 나쁜 예산은 다 삭감해야 됩니다라고 하다가 작년에 전사하겠죠. 그렇죠. 이게 네. 다 윈윈으로 가는 그림 아닙니까? 그럼 계속 이렇게 가면은 이런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국민의당하고 같이 친하게 지내면서 국민의당을 쪼개는 방법, 사실상 쪼개는 이런 어떤 그 해법을 모색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근데 안철수 대표가 어쨌든 지금은 그렇게 죽어주지만 계속 들이받아 가지고 어쨌든 이런 좀 길을 달리 간다고 하면 지금까지 한 얘기의 모든 전제는 안철수 대표가 보수 정치로 가는 그 노선을 탄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다른 길을 간다고 하면 결국 국민의당을 더불어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사실상의 여대 야소의 국면으로 만드는 어떤 재료로 쓰기는 어려울 거란 말이에요. 네. 이번에 공수처안을 갖다가 논의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검찰이 난리를 치고 뭐 어쩌고 하면서 공수처안이 뭐 이게 고양이 아니니 무슨 뭐 생쥐 아니니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어쨌든 공수처안도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지금. 지금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공식 입장은 아닌 것 같은데 박범계 의원 같은 사람이 하는 얘기를 보면은 공수처장을 야당이 2명을 추천하면 그중에 이제 1명을 우리가 국회에서 표결해서 통과시키는 방식으로 그렇게까지는 우리가 양보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얘기가 뭐겠어요? 지금 의석수대로 하면은 야당이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순인데 그렇죠. 거기서 공수처장 후보를 2명을 만든다 그러면은 자유한국당 1명, 국민의당 1명 하겠죠. 결국 그렇게 되겠죠. 네. 자유한국당 취향의 어떤 사람, 네. 국민의당 취향의 어떤 사람. 그러면 그거 갖고 국회에서 표결하면 누가 되겠습니까? 국민의당 취향의 사람이 되겠죠. 그렇겠죠. 네.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제3당의 국민의당의 어떤 스탠스를 갖고 가면 네네. 자연스럽게 더불어민주당이랑 연합정선이 형성이 되는 그림으로 간다고요. 박 전 의원이 계속 얘기하는 게 이 얘기예요. 네네. 근데 그거를 막고 싶대잖아요. 안철수 대표가. 그러니까 들이받을 거란 말이에요. 계속.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계속 여서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 다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예? 박지원이든 천정배든 정동영이든 다 민주당에 갈 것이다.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내가 나왔습니다. 그 얘기 아니에요. 네. 예? 그 얘기를 아직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그 호남을 중심으로 한 지역구 의원들 이른바 호남 중진들을 겨냥해서 안철수계가 지금도 이제 하고 있는 얘기죠. 예를 들면 이제 지방선거가 있는데 지방선거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내 그런 호남 출신의 이제 의원들의 이런저런 뭐라고 할까요? 이심전심 뭐 네. 이런 공감대를 형성해서 뭐 협치 또 뭐 내지는 뭐 연정 뭐 이런 얘기로 가서 장관을 뭘 주세요라든지 아니면 특정 지역의 어떤 그 광역지자체장 선거를 놓고 선거연대를 한다든지 네. 전남지사를 한다든지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네. 예. 전남지사는 사실상 박지원 그 의원이 출마 선언을 사실상 한 거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거기 전임이 이낙연 총리인 거 아니에요? 네네. 그래서 그런 걸 잘해서 얘기를 잘 만들어서 뭐 잘하면 그러면은 뭐 호남에서 국민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이 붙으면은 지금 국민의당이 무조건 져요. 지금 네, 구도가. 그렇죠. 네. 여론조사를 아무리 뜯어봐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양당의 어떤 이런 분위기를 잘 만들어서 그것이 뭐 개혁연대든지 뭐든지 간에 뭐 적폐청산연대든지 뭐 해가지고 잘 막 그림을 만들면은 광역지자체장을 하나 두 개는 건진단 말이에요. 네. 그렇게 할 수 있으면. 그러면 그걸 위해서 하는 거 아니냐. 안철수 측의 이 주장은 그거죠. 즉 박전 살려고 하는 얘기 아니냐 이게. 네. 그런 얘기를 막 떠드는 것이고 그런데 이제 이 호남 측의 호남 중진 내지는 뭐 박지원 의원, 정동영 의원, 천정배 의원 측의 주장은 안철수가 우리 과거에 유구한 역사를 갖고 있는 민주정부의 후신들을 배신을 하고 네. 보수 정치로 가서 보수 정치 대통령 해먹으려는 거 아니냐 2022년에. 네네. 예를 들면 지난 대선에서 안철수 대표의 그 여론조사 안철수 대표가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여론조사가 일순간 치솟아 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겼잖아요. 네. 그때 그걸 가지고 엄청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여론조사가 사기다부터 시작해갖고 뭐 그게 뭐 당을 없애버렸죠. 민주평화개혁 세력이에요 원래 그 용어가. 네. 근데 민주는 빼고 평화개혁연대잖아요. 민주는 왜 더불어민주당이 있으니까. 그러면
단어를 보면은 저 같은 사람은 무슨 느낌을 받냐면, 이게 앞에 민주가 붙어야 완성이 될 것 같은데? 그런 단어 구성인데? 네. 민주를 붙여야겠구만. 그런 느낌이 드는데, 하여튼 간에 그런 얘기를 통해서 하고 싶은 것은, 그런 모임의 이름을 놓고 하고 싶은 것은, 안철수는 평화개혁이 아니지 않느냐. 우리 민주정부의 후신 아니지 않느냐, 지금. 그 길로 가겠다는 거 아니냐. 이 얘기인 거죠. 네. 그래서 근데 그 얘기가 양측의 주장이 다 근거 없는 얘기 아니라고요. 양측 네. 중에 한쪽만 옳은 얘기가 아니라고요. 그렇죠. 다 그 네. 생각이죠, 둘 다.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대표로서는, 양보할 수 없는 겁니다. 네. 대통령 돼야 되니까. 그리고 호남들도 이대로 지방선거 안철수의 바른정당과의 연대연합으로 가가지고 그러면 뭘 해야 되느냐. 그날 비공개 의원총회에서도 나왔어요. 수도권에서 선거연대해야 돼요. 네. 왜냐하면 이 얘기는 결국 바른정당하고 국민의당하고 어떤 통합을 하든지 선거연대를 해갖고 먹히는 지역은 수도권일 것이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사실 자유한국당이 미래가 있습니까? 미래가 네. 없죠. 그래서 잘 봐야죠. 보수 정치의 전체 향배를 놓고 잘 봐야 되고 바로 이 점을 노리고 있는 게 또 우리 안 대표 아니겠습니까? 네네. 안결의 안 대표. 네. 안결의 안 대표님이 하시니까 그거 지켜봐야죠. 끝장 네. 토론도 했는데 다 좋다 이거예요. 근데 상황을 잘 봐야죠. 국민의당은 어쨌든 그 양대 노선의 충돌이 있다는 거는 계속 말씀을 드렸죠. 네. 근데 안철수 대표가 되는 과정부터가 사실 그 얘기였습니다. 안철수 대표는 가만히 집에서 있다가 2020년 총선에 얼굴마담으로 등장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대선 나가면 되는데 왜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대표를 하려고 그러느냐. 네. 수많은 사람들이 물어보고 궁금했죠. 그렇죠. 거기에 네. 대한 안철수 대표의 답은 이대로 가면은 양당제가 부활하고 제3당이라는 민의를 수행할 수 없는 조건이 된다. 국민의당은 망한다 그래서 내가 이 제3당 노선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나온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에게 반대로 얘기하면 뭐예요? 내가 없으면은 우린 다 여기 국민의당에 있는 분들은 다 민주당에 가버릴 것이다. 그 네.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네. RDD 방식이 몇 %, 여러 얘기를 했지만 디스펙트도 다뤘었죠. 네. 네. 그걸 통해서 안철수 대표가 본 건 뭐냐면 내가 가능성이 있다. 보수 후보로 했어야 되는 거구나. 네. 이게 무슨 경제는 진보 안보는 보수 이런 거 호남 김대중 정신 이런 게 아니구나. 네, 보수 네. 후보로 했어야 되는 거구나. 햇볕 정책 이런 거 계승합니다. 이런 얘기 갖고 다 박살나고 이게 그래서 대통령이 안 된 것이다. 박지원 평양 대사설 이런 거 가지고 떠들고 다녀갖고 내가 안 된 것이다. 2022년에 다시 재도전하려면 무조건 뭐냐? 보수를 잡아야 된다. 네, 그렇지 않아도 문재인 정권인데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 민주정부의 후신들을 배신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걸 가지고 또 안철수의 음모다라고 주장하는 양측이 부딪히고 있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만든 게 호남 출신 의원들이 만든 그 당내 모임에 아직 만들지는 않았다고 하는데 가칭 평화개혁연대 아닙니까? 네, 네. 이 이름을 보면 의미심장하잖아요. 평화개혁연대. 원래는 뭐라고 해야 맞는 거예요? 민주평화개혁세력이어야 맞는 거예요. 원래 네. 열린우리당 시절에 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민주평화개혁세력이 크게 뭉쳐야 됩니다라고 하면서 열린우리